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연예계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휘성 씨 얘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 속에 서 있는 스타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태영 씨의 조세 회피 이민 루머와 백종원 대표 관련 다양한 논란들 체크 들어갑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직장인 희망사항입니다. 직장인 희망사항이면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휴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글쎄 구체적으로 희망사항이 뭡니까? 한때 직장인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 희망사항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요즘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한테 뭘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쉬고 싶어요. 이런 말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조사기관이요.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 그러니까 58.1%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주 4일제를 희망하는 직장인들도 뭐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있었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남성은 55.3%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61.5%로 평균보다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요. 평균이 58%라고 볼 때 20대는 64.6, 30대는 74.6, 이렇게 해서 평균보다 10에서 20%가량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40대는 56.1, 50대는 46.1%로 평균보다 많게는 10%가량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직장인들은 주 4일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뭐 이런 걸 중요시한다 이런 걸 텐데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숙박과 음식업이 62.8%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요. 교육 서비스업이 60, 그리고 도소매업이 57.4,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5.3% 순으로 주 4일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업종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까 이제 20, 30대는 워라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보육, 출산, 이거에 부담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업종별로도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근무 시간들이. 숙박 같은 경우에도 맞교대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휴일 근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인 음식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다른 업종보다 더 클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주 4일제가 시행이 되면 하루에 추가 휴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휴일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할지 궁금합니다. 쉬고 싶을 때 어떤 거 하고 하시겠어요? 전 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쉴 때 산에 가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요? 근데 쉬고 싶다, 자고 싶다고 하는 게 응답이 당연히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에 부족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겠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활동을 즐기겠다.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을 하겠다. 독서나 산책을 통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응답들이 그 순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 4일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노동 시간, 근로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제일 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늘 상위권을 차지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고 하는 인식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 이렇게 포함해서 주 52시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10명 가운데 7명가량인 68.9%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뒤에 또 휴일에도 직장 상사가 메시지를 보내서 업무 지시 내리는 거 정말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인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휴일날 직장 상사가 내일 뭐 일해야 되는데 이거 해놔라, 뭐 보고서에 써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직장인들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 대한민국의 직장 상사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무와 개인 생활의 분리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주 5일제 처음 도입될 때도 논란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다 자리 잡은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이었는데요. 전남 순천에 사는 30대 산모가 임신 15주 차에 양막이 파열돼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양수가 이미 거의 사라져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의 어느 산모가 그냥 이 상황에서 포기하겠습니까? 보통 임신 20주 이전에 양막이 터지는 경우에는요, 태아의 생존 확률이 10에서 한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산모의 경우에는 이미 2번의 유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그냥 아이를 계속 낳으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모가 아니요, 아이 계속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고요.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양막이 조기 파열되면 감염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의료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이를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마 몸속에 아이가 계속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의 양분을 받고 그리고 엄마하고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병원 측도 똑같이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지속적으로 엄마한테 최대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치료를 계속해서요. 아이는 36주 차까지 엄마 몸속에서 무사히 자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지난 2월 21일 제왕절개를 통해서 2.08kg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의 태명이요. 봄이에요. 봄. 네. 그거 보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쫙 감동 같은 게 좀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3월 4일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봄바람처럼 아이가 태어났고 봄이처럼 봄의 생명력처럼 쑥쑥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봄이란 태명 아주 딱 맞습니다. 네. 엄마의 강한 의지와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어서 다음 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23년 만의 변화입니다. 23년 만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자세히 좀 들어보죠. 23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쯤 나이 되니까 네. 군대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면허증 디자인이 무려 23년 만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디자인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혹시 바뀐 운전면허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갱신 기간이 다가오신 분들은 이미 바뀐 면허증으로 받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안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 거 운전면허증을 꺼내가지고 운전면허증 바뀌었다는 거라고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면허증 색깔이 약간 베이지색에서 푸른색 계통으로 바뀐 것하고 작은 사진이 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작은 사진 위에 이 황금색으로 무궁화 문양이 생긴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처럼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만 바뀐 건 아니고요. 보안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돌출 선화와 참수리 모양이 추가가 됐다고 하고요. 시병각 잉크라고 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보안 요소가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지난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기간이 다가오거나 적성 검사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모닝픽 궁금합니다. 네 번째 모닝픽, 뻥 뚫린 건강보험입니다. 뻥 뚫린 건강보험? 병원에서 이거 신분증 확인하고 다 하던데 이거 안 하는 병원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오. 왜냐하면 동네 의원을 갈 때는 그냥 휴대폰 하나만 챙기고 지갑 안 갖고 그냥 가는 경우 네, 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딱 갔더라고요. 갔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가지고 앱 설치하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SNS에서는 건강보험증이 불법 거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가 또 우리가 소중하게 낸 돈이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보니까 뭐 단순히 신분 확인 실수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건강보험 도용, 국민 의료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거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거죠. 한 사례로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병원에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이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서울에서 자기의 명의의 건강보험증, 그 신분을 도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도용이 단순 진료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의약품 불법 처방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약류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데 딴 사람이 제 신분증을 가지고 제 신원을 가지고 막 마약류를 처방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 몰래 사용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처벌은 당연히 뭐 받는 건데요. 그런데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에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여간 건강보험 명의 도용과 대여 사례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16만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명의 도용자는 평균 56건의 건강보험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적으로는요. 최고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애초부터 제 신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병원 가가지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받느라고 애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보험증 이렇게 열어봤어요, 앱을. 열어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건강보험증에는 제 사진이 없어요. 제가 전자운전면허증, 전자주민등록증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제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제 사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이제 휴대폰 인증을 거쳐서 앱을 다운받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사진을 안 넣는다고 하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보안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그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는데 지금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병원에서 실시간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가거나 본인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QR코드를 찍거나 그래야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예 병원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대폰의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여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이 사람 그냥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체인식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증의 주체를 병원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책임감이 더 무거워져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진료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앱을 그 검증하는 걸 조금 더 강화하거나 우리 전자주민등록증과 연계를 해서 시스템 통합을 해서 사진이 자연스럽게 같이 뜨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내 건강보험증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병원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요새 목이 간지럽고 칼칼하게 느껴지신 적 많으시죠? 여태 말썽이던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더해집니다. 어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오늘 오후에 경기 서해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할 텐데요.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미세먼지 예보 보시면요.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까지 충북과 전북, 경북에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먼지는 낮이 되면서 연직 확산으로 잠시 농도가 줄어들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에 황사가 더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의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충청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도 종일 나쁨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이 11도, 청주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기온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껴서 흐린데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작하죠. 네, 연예계 소식을 숟가락으로 듬뿍 두고 젓가락으로 콕 집어 전해주시는 두 분이죠.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듬뿍 퍼드리는 커다란 숟가락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청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특종만 콕콕 집어드리는 연예계 젓가락, 몸매는 젓가락이 아니죠. 예, 자칭 특종 여신 최정아 기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맛깔나는 양념을 탁탁탁 쳐야 되겠죠. 맛깔나는 양념 역할을 하고 있는 연예계의 덕후 박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없으면 또 섬섬하죠. 연예계 아주 맛깔난 양념을 타다다다닥 쳐드릴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뭐 숟가락, 젓가락, 양념장까지 완벽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 아주 한상 가득 한번 차려봤습니다. 오늘 연예계 이슈 여러분들한테 아주 한입 가득 떠먹여 드릴 텐데요. 안타까운 소식부터 그리고 아주 진화하는 가짜 뉴스까지 다양한 소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왔습니다. 첫 소식부터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요. 첫 번째 이슈 콘서트 앞두고 사망 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우리 가수 휘성 씨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저도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일단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네, 고인은 2000년대 R&B 이 장르를 정말 대중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휘성 씨 향년 43세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지난 3월 10일입니다. 오후 6시 29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고인을 발견한 건 더욱 안타깝게도 고인의 어머니였는데요. 중국에서 귀국한 후에 자택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귀국 다음 날인 10일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매니저가 걱정하면서 어머니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택을 방문을 했다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고인을 발견했고 119 신고를 해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금 외부 침입 등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요.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국가수에 의뢰한 거고요. 하나는 혹시나 있을 어떤 유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바로 오늘 고인에 대한 부검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은 부검이 진행이 되면은 장례 절차도 이렇게 미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고인의 장례는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요.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검 이후에 이 곧바로 화장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이 소속사,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를 정확히는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유가족분들이 마음이 추스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 친지들과 지인들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품 슬픔 속에서 이 고인과 유가족들이 조용하게 정말 고인을 떠나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고 있죠. 네, 고인의 죽음이 더 믿기지 않는 이유가요. 이 최근 활동 재개를 예고하면서 팬들과 좀 소통을 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근황은요, SNS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SNS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 6일입니다. 고인이 SNS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거예요. 다이어트 끝, 3월 15일에 봐요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는 15일에 가수 KCMC와 함께 합동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 팬들 앞에서 무대를, 그것도 듀엣 무대를 펼치는 이런 아주 기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팬들도 놀라고 있는 눈치였는데요. 같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KCMC 역시 안타까운 아주 황망한 마음을 SNS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 콘서트는 취소가 됐고요. 고인의 소속사 측, 휘성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전액 환불을 해드릴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이 예정되어 있던 단독 콘서트 역시도 취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팬들도 그렇습니다만 가수 활동 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주변 동료들의 충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비단 뭐 가수뿐 아니라 여러 방송인들, 여러 연예인들이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수 윤민수 씨가 휘성아 그곳에서는 편히 노래하고 음악하자, 너의 맑고 순수함 잊지 않을게, 이런 글을 남기면서 여러 사람들을 먹먹하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비연예인, 우리 또 일반 대중분들도 여러 SNS를 통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뜻을 전하는 애도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휘성 씨는 참 노래 잘한 가수로 기억이 그렇죠. 남는데 네. 대중에게는 어떤 가수로 기억에 남을까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감성적인 이 R&B, 그리고 파워풀한 R&B 가수로 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안 되나요, With Me,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이 히트곡은 플레이리스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 있습니다. 특유의 애절한 감성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감성을 준 가수다라고 남을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도 이 고인의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추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등학생 때였나요? 라디오에서 안 되나요가 딱 들리자마자 다음 날 바로, 그땐 CD 시대였었거든요. 네. 바로 레코드점에 가서 안 되나요? 이거 CD 주세요라고 하면서 당장 그 앨범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목소리 자체가 인장이었던 가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아했고 그의 노래를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두 번째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아니, 세상에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조합이 있을까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두 번째 조합. 무슨 조합 때문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냐? 꺾기와 그리고 돌려차기, 이 조합이거든요. 이게 꺾이면 트로트인 거고 돌려차기면 태권도인데 이게 합쳐졌다. 누가 이걸 합쳤어요? 야, 역시 눈치가 좀 빠르십니다. 이 조합을 합친 게 바로 누구냐? 가수 나태주 씨 그리고 김다연 양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트로트와 태권도를 얌얌얌. 이게 저처럼 이렇게 대강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덕분에 태권도가 아주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요즘 대세죠. 나태주 씨. 태권도에 이제 트로트 이 두 개를 접목하면서 트로트 태권도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태주 씨는요, 이 자신의 장기인 태권도 퍼포먼스에 이 트로트 무대를 접목해서, 사실 나태주 씨가 등장했을 때 정말 트로트
부흥 시대였어요.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태권도가 나태주 씨의 시그니처가 된 거죠. 이 공중을 특히나 돌면서 고음을 치는 실력으로 다양한 무대에 오르면서 인상적인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니 무대에서 노래만 하면 되는데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노래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대단한데요. 예,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나태주 씨가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거죠. 그냥 뭐 어렸을 적에 동네 태권도장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은데 국가대표였어요? 네,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라요.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어요. 2018년도 품새 부문 국가대표로 선발된 나태주 씨, 아시아 선수권 대회 1위, 세계 선수권 대회 1위를 차지하면서 태권도로 1등을 하고 태극기를 펼치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이 애국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야, 듣기만 해도 대단하고 지금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돌려차기가 정말 제대로. 제대로인데. 나태주 씨 태권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또 제가 누굽니까? 아주 팔빠르게 이 정보 한번 모아봤거든요. 우리 나태주 씨의 태권도 실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가자. 정면. 또 두 번 돌아. 와. 가벼워요. 너무 가볍네요. 어떻게 사람 몸이 저렇게 되지? 야, 지금 영상에서 본 태권도 동작이 노래할 때 안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고 차고 찌르면서 이 태권도를 하면서 노래를 라이브로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립싱크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나태주 씨가 노래를 하면서 태권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뮤직비디오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니 절도도 있고 칼춤하고 진짜 몸이 그냥 뭐. 아니, 이보다 멋진 안무가 없는데요. 사람이 가볍고 절도 있어요. 아니 저 동작이 저렇게 쉬운 거였어? 아니 지금 와이어 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와이어도 달지 않고. 아니 근데 저렇게 태권도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 그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립싱크다. 맞아. 저거 라이브는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오해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숨이 찬데 거기에다가 태권도를 하면서 이렇게 립싱크? 아, 이거 100% 립싱크다라고 오해를 하실 법도 한데 그래서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나태주 씨가요. 이거 립싱크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자 이 행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1번. 꼬르륵 소리 들려주기. 2번 자신의 목소리 들려주기. 3번 숨소리 들려주기. 저는 3번. 그럴듯한데요. 숨소리를 녹음하진 않았을 거니까. 거친 숨소리 오해 소지가 있고요. 괜히 그냥 숨소리만. 네, 그리고 꼬르륵 소리 이거 조금 처지고요. 네. 2번? 과연? 그렇다고 뭐 본인의 목소리는 어차피 들리는 건데. 맞아. 어차피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정답은요. 바로 2번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들려준다입니다. 네, 나태주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도 믿기 힘들어하니까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1년 내내 행사장에서 노래하는 중간에 자, 여러분 라이브 맞습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일부러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립싱크에 대한 오해를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해명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해명까지도 너무 귀여워 보입니다. 라이브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직접 실력을 증명하는 거 같아요. 증명하는 거죠. 저 안무하느라고요. 립싱크 불가피요라고 말하시는 가수분들 이 방송 꼭 보셔야 되겠어요. 나태주 씨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1년에 400번, 그러니까 한 4년에 걸쳐서 최소 1000번 이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공연을 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
단 한 번, 딱 한 번만 립싱크를 했다. 그때는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들으신 분들 정말 괴로우실까 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는 내가 아무리 고난도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라이브도 노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립싱크를 하는 것은 가수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야, 이렇게 자신만의 멋있다. 신념, 가수로서의 철학, 멋있네요. 아니 저런 태권도 동작을 하면서 호흡이 고르고 그걸로 노래를 한다는 건 체력이 엄청나다는 건데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한대요?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또 알고 있는데요. 나태주 씨는요, 아주 틈만 날 때마다 쉴 틈 없이 러닝을 그렇게 뛴다고 하네요. 그 러닝을 뛰면서 아, 이렇게 러닝을 뛰니까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거, 그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였으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이 트로트 태권도를 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나태주 씨의 아버지의 취미도 남다른데요. 무에타이, 복싱, 합기도, 태권도를 와. 배웠는데 이걸 와. 다 합쳐서 무려 10단이 넘는 아주 야. 이 무예에 아주 그 조예가 깊은 이런 아주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요, 나태주 씨를 비롯해 누나와 동생도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는데 나태주 씨만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국가대표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도둑이 뭣도 모르고 이집 들어갔다가는 박살이 나. 근데 나태주 씨의 태권도 DNA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왔다고 쳐도 그러면 트로트 DNA는 어디서 온 거예요? 맞아. 바로 고모 덕분이라고요. 고모가 예전에 트로트 가수를 하셨고 그래서 또 그 DNA가 와서 내가 트로트 가수를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또 나태주 씨가 고모께 감사한 마음을 표했는데 이 고모 그러니까 고모가 한 명 아니고요. 나태주 씨한테는 무려 6명의 고모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트로트 가수를 예전에 하셨다네요. 아니, 고모가 6분이면 아버지 포함해서 7남매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가운데에 계세요. 위로 고모가 셋, 그리고 아래로 고모가 3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너무 돈독하게 다 지내가지고 고모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이렇게 주말마다 또 만나서 또 돈독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나태주 씨한테 6명의 고모는 든든한 지원군이었겠네요. 아, 그렇죠. 이 나태주 씨가요, 한 인터뷰에서 6 고모에게 아주 매우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고모들 덕분에 아주 큰 이 정신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랑을 담뿍 받은 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픔 없이 행복으로 채워져서 지금까지 이 나태주라는 내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남자로 성장하는데 이런 단단한 사랑이 밑받침이 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트로트와 태권도를 결합해서 정말 독보적인 무대를 만들어간 나태주 씨 대단합니다. 아, 그런데요, 이 대단한 게요, 나태주 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트로트와 태권도의 조합, 주인공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강렬한 주인공 바로 김다연 양인데요. 김다연 양 국악도 잘해, 트로트도 잘해, 뭐 이젠 태권도까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다연 씨가 국악과 트로트의 조합을 완벽하게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확실히 좀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태권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접했고 7, 8살에 이렇게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기본적인 품새, 이런 동작 다 익혔다고 해요. 물론 국가대표 나태주 씨만큼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국가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태권도 홍보대사가 됐거든요. 홍보대사로서 그렇게 위촉되면서 내가 태권도의 가치를 전 연령층, 세계 널리 가치를 알리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태권도를 배웠고 이제 태권도를 알리기까지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 홍보대사가 된 이 김다연 양은요, 충효예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무도 정신을 담고 있는 이 태권도를 전 세계로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 이거 무대에서 이렇게 또 다연 양이 태권도 안무 보여주면 아주 또 멋있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가 또 완성이 되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근데 요즘 다연 양이 엄청 바쁘던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엄청 바쁘죠. 요새 신곡 복 들어가요 이걸로 한창 활동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청학동에서 이 관악구로 이사한 근황을 알렸어요. 사실 우리가 다연 양 처음 봤을 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고2입니다. 그 관악구를 선택한 이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학교랑 가깝고
또 산을 좋아하나 봐요. 산이 가깝고 그래서 관악구를 택했다고 했는데 이 다현 양이 최근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일본 무대에도 올랐죠. 일본 갔어요. 프로그램 녹화도 있죠. 콘서트도 40번 했죠. 게다가 학교도 가야 돼요. 정말 바빠요 라고 하는데 올해 초에 다현 양이 어떤 새해 포부를 전했냐면 제가 새해 2일 한번 내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뭐 연초부터 바쁘게 지내고 있으니까 2일 한번 내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금방 부자 되겠네. 네, 수입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이 삼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모 팬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다현 양이 내 몫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똑부러지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수입 전부를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 부모님과 나누지만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다현 양이라고 해요. 다현 양 어머니가 다현이가 아주 철저하다라면서 아직 어리지만 믿음직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우리 다현 양 최대 주주라니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부럽다. 부러워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하기 전에 혹시 두 분에 관한 그런 가짜 뉴스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다. 아니, 저는 없어요. 저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저에 관한 건 없고 다른 연예인들은 너무 많으니까 저는 안 보려고 해요. 맞아. 맞습니다. 요즘 정말 이 가짜 뉴스 온라인상에서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연예계 이슈 제발 믿지 마라입니다. 정말 최근 유명인을 아주 계정을 사칭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가짜 뉴스 퍼뜨리는 분들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거든요. 진짜 기사처럼 조작된 그런 가짜 뉴스로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신혜라 씨 그리고 김영철 씨가 가짜 뉴스에 아주 분노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니, 가짜 뉴스가 버젓이 진짜처럼 SNS에 퍼지고 그래서 이 연예인들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이러잖아요. 네, 사실 뭐 저도 SNS에서 연예계 소식들 올라오면 확인하곤 하는데 정말 황당한 기사도 많습니다. 이런 루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네, 특히 오늘 다룰 개그맨 이 김영철 씨의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진짜 기사처럼 조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질이 나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철 씨를 둘러싼 가짜 뉴스, 이 이슈는 바로 국적 박탈입니다. 아니, 저는 무슨 사망 뭐 이런 가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국적 박탈이 나와요? 네, 김영철 씨가 직접 이 가짜 뉴스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유명 방송인 김영철 혐의 인정 후 국적 박탈 예정이라는 이 가짜 기사 형식이 아주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몇 마디 말이 김영철의 미래를 망쳤다. 스캔들 인터뷰로 팬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열었다 같은 아주 황당한 문구들이 채워져 있는데요. 실제 기사처럼 보이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사고요.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에 거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야, 아니 이런 가짜 뉴스가 등장하는 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니 석방 시위를 한다니 김영철 씨 팬분들이 석방 시위를 할 일이 없잖아요. 할 리 없고요. 사실 이런 가짜 뉴스는 일명 클릭수를 유도하는 악성 콘텐츠입니다. 그냥 조회수 올려서 나 돈 벌면 끝이야 이런 심보인 건데 일부 너튜브 채널이라든가 SNS 계정에서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일단 클릭만 하면 나한테 돈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정말 못된 방법입니다. 네, 뭐 김영철 씨도 처음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주변에서 연락이 오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맞습니다. SNS에서 이런 거 정말 믿지도 말고 공유하지도 마라 이렇게 좀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번에 피력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아유 그래 냅두자 했는데 이제는 화가 나서 아니 무슨 의도로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나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 국적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김영철 씨뿐이 아니라면서요. 신혜라 씨도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구금됐다라는 가짜 뉴스를 이 SNS에 캡처본을 올리면서 굉장히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밀 문서 발견돼 체포됐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구금됐다. 같은 이 아주 자극적인 이 문구가 조작된 기사 형태의 가짜 뉴스로 만들어져서 퍼지고 있는데 유명한 이 언론인의 사진까지 들어가서 그러네요. 사실은 네.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어머머 진짜 구금이 됐나 봐. 이렇게 믿을 만한 사진이라 아주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뭐 저희가 사진 봤습니다만 정말 황당하죠. 이게요,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난번 임영웅 씨 거랑 비슷해요. 뭐냐면 구금의 배경에 투자 사기에 이 사기 투자에 신혜라 씨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혜라 씨가 화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 하면서 저는 어떠한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투자로 월 수입을 내는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신혜라도 했다. 신혜라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면 우리가 신혜라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좀 정상적인 투자 방법이구나 그런가 봐 하고 대중이 속는다는 거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 사기를 친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그냥 텍스트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했잖아요. 요즘 그 딥페이크 기술로 이 얼굴도 다른 사람 얼굴로 바꾸고요. 심지어 목소리까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정말 이 사기가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특히 SNS에서요, 우리가 알만한 이 유명인이 이 투자 광고를 했다라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정말 만들기 쉬운 그리고 아주 조작판 그런 AI가 만든 가짜 영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가짜 뉴스가 더 심각한 건요. 단순히 가짜 뉴스를 넘어서 허위 사실, 합성, 딥페이크까지 아주 심각한 이 개인의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인데요.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면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는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에 몇십만 원, 너무 큰 돈이고 몇백, 몇천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네, 정말 돈 없는 행위고요. 딥페이크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범죄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아까 봤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마다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반 대중 입장에선 소속사에 전화 걸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럴 때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네땡땡, 네이땡 아니면 뭐 다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사이트가 있죠. 그곳에 내가 궁금한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마 10중 8구 관련된 그런 투자 관련 이슈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짜 뉴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여러분 너튜브에 떠돌고 있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믿지 마시고 꼭 한번 검색해서 한번 스스로 체크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충격적인 비밀 폭로 막 이런 제목 있잖아요. 자극적인 제목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조회수 안 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회에서도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이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에서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요것에 대해서 얼마의 그 벌금을 내릴 수 있느냐. 기존의 상한선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10억 원으로 대폭 올리자는 내용을 담은 그런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10억 원 정말 이거 확실히 이거 강력해진 처벌이네요. 빨리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가짜뉴스 이거 자꾸 만드는 사람 이거 없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이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짜뉴스를 내가 괜히 잘못 만들었다가 내가 얻는 이것이 없고 내가 벌금이 더 세겠는데? 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유명인뿐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한 번 더 걸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확인도 안 해보고 공유하고 어디다 또 퍼뜨리고 네. 이러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예. 네,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는요, 무언가를 봤을 때 이거 사실이야?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 출처를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출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연예계 소식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다음 연예계 이슈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연예인들 사이에서는요, 유명인들의 위기 대처법이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네. 직접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거나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참으면 지나간다 뭐 이랬었는데요. 지금은요, 아주 참다 못 참을 때까지 계속하니까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논란과 진실 사이입니다. 배우 손태영 씨 그리고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씨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손태영 씨와 백종원 씨 각각 어떤 논란에 휩싸였나요? 네, 먼저 손태영 씨는요, 조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논란에 휘말렸고요. 이 백종원 씨는 농지법 위반과 이 중국산 원료 논란까지 겹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손태영 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손태영 씨가 뭐 조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건데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손태영 씨가 지금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 중이에요. 그런데 일부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일단 사진이 손태영 씨 사진이 있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손태영 씨 이렇게 돼 있고 기사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조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 이민을 택한 부유층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부유층, 조세 회피에서 미국 간 부유층? 손태영인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손태영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사실 당시 저도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소속사와 연락이 닿아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한번 이 매체에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 이건 명예가 너무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손태영 씨 측은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일단 유지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까지 밝히게 됐는데요. 이 매체를 상대로 결국은 법적 대응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요, 이 해당 매체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손태영 씨 측에게 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리기도 했죠. 결국 루머가 법적으로 허위라고 인정이 된 거네요. 허위라고 인정이 됐는데 이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뭐 이렇게 기사를 봤을 때 손태영 씨가 조세 회피를 위해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렇게 적시했다. 여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손태영 씨의 초상권을 이제 심각하게 침해를 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900만 원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에 이 사진이 손태영 씨의 사진이 이 조세 회피를 위한 미국 이민 이 기사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걸 900만 원이지만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태영 씨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서 명예를 되찾은 거네요. 사실 이때 댓글 반응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다 읽지 않으면 손태영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지라던가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해서 비판을 이렇게 유도하는 형식의 기사도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된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 여론 반응이 달라졌습니까? 네, 처음에는 진짜 조세회피 위해서 미국 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현재는 진짜 가짜 뉴스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의 방향이 그러니까 틀어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일부 분들은 설마 진짜 미국 간 게 꼭 교육 때문만일까? 이런 시선, 부정적 시선이 남아 있는데 네. 왜 저는 이럴 때도 손태용 씨만 뭐 화살을 맞는지 모르겠고 남편이 누군지 권상우 씨 생각해보면 권상우 씨 세금 잘 낸다고 그렇게 상 받고 그러는 배우인 것도 좀 같이 생각해 보셔서 네, 그러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요식업계 대부 백종원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뭐 각종 논란이 좀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에 이어서 중국산 원료 사용 문제까지 좀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백종원 씨는 최근 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충북 예산에 위치한 한 부지를 농업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래 농지에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백종원 씨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누리집이 있어요. 우리 말하는 홈페이지 이 누리집에 토지음 여기가 있는데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된장 공장이에요. 이 소재한 곳이 충남 예산군 가오면인데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원래는 농업진흥구역에는 어떤 가공시설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예외적인 조항을 달아서 허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할 경우 가공 처리 시설을 허가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어떤 조건을 달고 백종원 씨도 허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농지법을 위반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위반 사실은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거였고 또 하나는 이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거를 이용하는 가공시설, 된장 공장을 만들었다는 건데 요 얘기는 차분하게 이제 저희가 또 이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논란에 대해서 백종원 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일단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가설 건축물인 이 비닐하우스 2동을 이 온실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농지 전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공간을 창고처럼 사용을 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중국산 원료 사용 문제 이것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진흥구역이 국내산 농산물만을 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농수산물 가지고. 그럼 된장이 나온다면 우리 콩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된장에 중국산 어떤 그 콩, 또 미국산 대두, 밀 이런 것들이 미국산, 캐나다, 호주산도 있습니다. 이런 해외산들이 원료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고 아까 비닐하우스의 2동을 창고로 쓴 거 첫 번째, 2번이 말하자면 2번째 위반인 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어기면 이게 굉장히 셉니다. 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2번째 또 어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청원이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이게 우리 전통 이 된장을 전통 한식 제조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국산 된장인가 봐. 이랬을 거예요. 아마 착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도 조금 아쉬운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원산지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들이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냈는데요. 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국내 장류 산업의 주 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 짚어보죠. 네, 최근에는요. 연예계에서 홀로 또 아이를 씩씩하게 키워내는 싱글맘 스타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5번째 연예계 이슈 바로 오뚜기 싱글맘 스타들입니다. 배우 송선미 씨 그리고 채림 씨, 황정음 씨의 솔로 육아 이야기 한번 제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알아볼 싱글맘은 누구죠? 네, 첫 번째 주인공은요. 씩씩맘 배우 송선미 씨입니다.
씩씩맘. 송선미 씨가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네, 씩씩맘. 맞습니다. 네. 씩씩맘. 네. 송선미 씨가 2017년이었죠. 정말 마루나들의 날벼락처럼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만도 허망한데 당시 아이가요. 결혼 9년 만에 어렵게 얻은 이 딸이 있었는데 겨우 2살이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던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송선미 씨가 가장 먼저 느꼈던 어려움은 남편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남편의 부재를 좀 굉장히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부재가 굉장히 좀 외로움으로 다가와서 이 부분이 너무 그리고 그리움으로 다가온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 어렵게 출연한 송선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편으로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은 남편을 똑 닮은 딸이 내 옆에 크고 있다. 큰 위로가 된다라면서요. 남편이 남긴 선물 같은 딸이다라고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송선미 씨는 아빠의 부재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또 아이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선미 씨 괜히 씩씩맘이 아닌데요. 아빠의 부재 어떻게 설명을 했을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처음에는 그때가 너무 어려서 뭐 우주 여행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4살, 5살 이렇게 되면서 아빠 대체 언제 와? 아빠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6살쯤 됐을 때는 아빠가 있는 그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7살이 됐을 때는 그냥 좀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인정을 하고. 송선미 씨는 아빠의 부재를 우주 여행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좀 다독여 왔던 거죠. 네, 이렇게 어릴 때 아빠의 부재를 우주 여행을 갔다, 아주 먼 곳에 떠났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성장을 할수록 이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이 남편의 부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2024년 한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속내를 털어놨는데요. 아빠가 나쁜 사람에게 다쳐서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줬다라고 아주 덤덤하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이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찐 감동인데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직접 또 동화책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느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송선미 씨가요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동화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요 공주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을 잃고 딸과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동화책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듣기만 해도 진짜 뭉클한데요. 사랑이 좀 느껴져요. 네, 근데 여기 또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송선미 씨가 동화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화 속에서 딸이 용기를 이렇게 3번 외친 다음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공주죠. 엄마 가슴에 이렇게 하트를 대주는 대목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용기 3번 외치고 이렇게 가슴에 하트를 이거 진짜 심쿵이잖아요. 너무 신나네요. 이게 더 감동적인 건요. 단순히 이 동화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송선미 씨 딸이 엄마에게 해줬었던 실제 행동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덩달아 굉장히 울컥해지는 마음이 드는데요. 송선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주저하게 될 때 항상 이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송선미 이게 더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송선미 씨가 글을 쓰고 딸이 그림을 그린 함께 만든 동화책. 딸의 한마디에 정말 엄마는 큰 힘을 얻었을 텐데 지금 그래 그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이 딸을 보면서 송선미 씨도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송선미 씨 정말 주변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송선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하니까 정말 저 역시도 응원을 합니다. 네, 딸도 성장하고
엄마도 같이 성장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씩씩맘 인정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싱글맘은요. 네, 두 번째 싱글맘 스타는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 채림 씨입니다. 아, 채림 씨. 대단했죠. 네. 사실 1994년에 데뷔해가지고 드라마 뭐 영화도 좀 했었고 CF 특히 많이 찍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이 기억하는 드라마가 사랑의 당신을 2부의 모든 거 정말 시청률 대박이었죠. 최고였죠, 뭐. 그때 네. 당시에 정말 큰 사랑받았습니다. 네, 채림 씨의 전성기 시절 스케줄을 보면 지금 상상도 하기 힘든 강도였는데 당시에 드라마 3편을 동시에 찍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흘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스케줄을 이어가기도 하고 CF를 그 와중에 또 계속 찍어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려온 20년이다라고 할 수 있네요. 야, 쉬지 않고 20년을 달려왔다. 그럼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수입이 얼마나 수입 엄청나죠. 그것도 국내에서만 번 게 아니라 중국에서 벌었어요. 중국에 그냥 진출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국에서 성공한 배우 딱 3명 꼽으라면 장나라, 채림, 추자연이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에요. 중국 가서 드라마하고 CF도 하고 정말 한국과 중국 오가면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채림 씨가 싱글맘이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네, 직접 밝힌 이야기인데요. 전성기 시절 사실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둔 돈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막 내가 돈을 벌어야지 막 이런 생각은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라는 경제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또 채림 씨, 너무 어려서부터 일해서 남의 돈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처음으로 경제적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뭐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고정 수입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채림 씨가요, 아이와 만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그래요. 1년 반 동안 이 시술에 계속 도전을 했는데 이게 한 번씩 실패할 때마다 눈물을 정말 쏟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포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번에도 포기하면 내 몸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걸 찾아내서 내가 고쳐서라도 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때 이 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아이를 얻었으니 더 애틋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채림 씨는 아들이 태어난 후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림 씨는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그런 엄마라고 합니다. 네, 채림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채림 씨가 아무래도 싱글맘이다 보니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채림 씨는 나와 전 남편과의 이 관계를 떠나서 이 아이가 아빠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재회를 직접 주선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채림 씨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이 해주면서 고맙다. 너무 예쁘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채림 씨 마음에 있었던 뭔가의 그 아쉬운 마음, 속상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풀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채림 씨 그러니까 자식하고만이 아니라 본인하고도 잘 지낸다 그래요. 나도 자연스럽게 연락한다. 결코 나쁜 아빠가 아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탁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림 씨 지금도 너무 예쁘시잖아요. 혹시 연애에 관련된 생각은 없으신 걸까요? 네. 연애는 일단 다음 생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보내는 순간이 너무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애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아주 여유만만한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싱글맘 누군지 궁금해요. 네, 이번에 이야기를 나눌 싱글맘은요, 바로
햇살맘 황정음 씨입니다. 황정음 씨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아닌가요? 그 소송 중에 그건 부수적인 거고, 일단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의 사업가하고 결혼을 했고, 2022년부터 이제 결혼 사실이 다 알려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싱글맘으로 지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황정음 씨 아이들하고 그 사는 집이 원래는 사무실이었다고 했어요.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에 이 살던 집에서 전 남편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대요. 내가 산 집이니 너 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집 용도가 아니라 세를 주고 세입자가 사무실로 쓴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혼집에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급하게 개조를 해서 그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무실로 쓰던 장소면 인테리어부터 그냥 싹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테리어부터 주거 공간 구조부터 이 사무실을 어떤 가정집으로 바꿔야 했을 텐데, 이걸 그냥 돈 주고 턱 맡긴 게 아니라 황정음 씨가 직접 나서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살기 좋은 집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밖에서야 잘 나가는 배우 황정음 씨지만 집 안에서는 엄마거든요. 엄마로서는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황정음 씨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도요, 이게 단독주택으로 해서 이 단독주택에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말하자면 마당이 있는 집, 요렇게 키우고 있다네요.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 마당이 있는 집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또 트램폴린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같이 뛰어놀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야 되는 게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유치원생 남자 둘입니다. 이 아들 둘이기 때문에 한창 몸으로 뛰어놀 나이잖아요. 에너지가 넘친다라면서 온몸으로 육아를 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집으로 체육 선생님을 모셔서 수업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체육 과외를 하는 건데,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비용이요. 아이 둘 데리고 가서 식사하면서 입장료 내고 이런 것보다, 키즈 카페 가는 것보다 집에 돈이 덜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이 부족한 것을 선생님이 채워주신다라면서요. 줄넘기, 자전거, 싱싱이 다 체육 선생님이 알려주셨다라면서요. 이 가정 방문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최고지만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체육 선생님이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요 나이 때 남자 아이들이 아빠와 몸을 부딪히면서 이 힘의 이 대결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직접 몸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황정음 씨가 이 부분을 체육 선생님으로 통해서 이 대신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정음 씨가 워낙 세심하게 아이들을 잘 챙기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아빠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황정음 씨 얘기가, 첫째 아이는 아마 첫 번째 이혼 당시에 아빠의 부재를 느꼈을 거다. 근데 본인이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연락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빠야. 이렇게 해서 직접 전화해서 약속 잡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빠 나쁜 아빠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마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황정음 씨가. 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텐데, 도움을 주는 분은요? 네, 역시 친정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역시. 네. 황정음 씨의 친정 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거였는데요. 황정음 씨 표현에 따르면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은 친정 엄마가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아빠 역할은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아주 쉽게 해줬습니다. 원래 황정음 씨가 첫째 아이 100일 전까지 이 육아를 전담을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불안해하시니까 친정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황정음 씨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 세 분 모두 정말 엄마는 강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연예계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현재 아침 기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지금 7.4도인데요. 다만 여전히 말썽이던 미세먼지에 더해서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나오실 때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미세먼지 예보 보시면요.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먼지는 낮이 되면서 잠시 농도가 줄어들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에 황사가 더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인천과 충청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이 종일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서울 11도, 청주 15도, 대구 18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껴서 흐린데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한계가 짙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계속 미세먼지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황사의 미세먼지. 네, 오늘은 제가 야외 활동 계획이 있는 날이라 잘 확인해봤거든요. 꼭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